자, 이제 2023년입니다. 시작부터 경제는 불황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스피의 약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실적도 발표되었는데요. 삼성전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겨울이 왔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삼성전자는 실적 부진이고 하이닉스는 적자까지도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이닉스는 주가는 고점 대비 50%로 할인 행사 중입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의 비중이 높은 한국 시장이 매운맛, 아니 핵매운맛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2022년 1월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적자 수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름신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 또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디램 가격이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아도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세계 시장의 반도체 사이클은 4년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5년의 상승기에 1.5년의 정체기를 맞는다고 합니다. 만약 22년 상반기부터 불황이라 판단한다면 정체기는 약 반년 정도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삼성전자의 어닝쇼크가 발표된 날부터 상승하여 6만 전자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적표인 경상수지를 보아도 2020년 하반기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2년 7월부터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아직 회복의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판 것보다 수입한 것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상수지가 1998년 이후 지속적 흑자를 유지했었고 무역 적자가 발생했던 적은 2008년 글로벌위기 때가 유일합니다. 2022년 7월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시장 물가는 어떤가요? 엄마 손잡고 시장에 다녀와 보셨나요? 2020년 이후 어마어마한 물가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퍼센트로는 감이 안 오니 사례를 들어볼게요. 상추 가격은 1,000원에서 2,500원, 깻잎은 1,800원에서 3,500원으로 떡상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은 정말 살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실제 민간 가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리지수가 100 미만이면 향후 과거보다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지표는 2022년 6월부터 이미 100 이하로 평가되었습니다.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대부분 가정도 긴축에 들어갔거나 갈 것임을 보여줍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국책은행에서는 결국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이 금리로 여러분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대부분 2배가량 증가하셨을 거예요. 매번 비슷한 금액의 원리금으로 생각하고 통장 잔액을 확인하시면 영원 통장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가도 올랐는데 금리 인상으로 이자까지 올라버리니 쌍싸다구를 맞고 있는 기분입니다. 가정만 이렇게 비용이 증가했을까요? 아닙니다. 기업도 돈을 빌리고 투자를 하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가 올라가니 결국 투자를 못하고 운영에도 긴축을 적용하기 위해 인건비를 축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와 금융권은 만 40세를 기준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 40에 나오면 60년은 어디서 일을 해야 할까요? 많은 수의 대기업이 긴축 경영체제를 선언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청주공장 증설을 보류했고 SK이온, LG엔솔은 해외 공장 설립을 백지화했거나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투자만을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동국제강, SKENS, SKC 등은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여 적극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기사를 보면 대부분 부동산에 관한 기사입니다. 나 투더라,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습니다. 역대급으로 빠른 금리 인상에 발작하듯이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부동산 시장은 정말 살얼음판입니다. 특히 갭 투자로 일컬어지는 영끌러들이 많은 아파트들은 30% 이상 떨어진 곳도 보여집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인 S, 리첸트, 트리지움, 즉 엘리트 지역의 풍선 효과로 오른 대표단지 두 곳을 보여드리면 이번 하락이 영끌러 갭 투자들에게 얼마나 빅펀치를 날렸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 면적 84 기준 최고 23억 8천만 원에서 16억으로 약 8억가량 하락했습니다. 직거래로 13억 수준에 거래된 것은 있으나 증여성 거래 가능성이 높아 제외했습니다. 또한 파크리오의 전용 면적 84의 최고 가격은 25억 3천만 원이었고 현재는 16억 8천만 원으로 하락하여 8억 5천가량 하락했습니다. 역시 증여성 거래로 보이는 직거래는 제외했습니다. 구축 아파트의 하락도 눈에 들어오지만 무엇보다 신규 아파트 분양에도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것을 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분양만 하면 수천 대일 우습게 넘기고 프리미엄을 몇 천씩 받는다던 아파트들도 이제는 중도금 무이자와 할인 분양을 외치며 영업 중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분양 시장이 힘들어지면 결국 건설사의 재정 위기로까지 이어지기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형 단지인 둔촌주공의 분양과 실계약을 앞두고 실거주 의무화, 중도금 대출 제한과 같은 대못을 제거한 것을 보면 정부에서도 초대형 사고는 일단 막고 보자는 자세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조합이 발생시킨 7,231억 원의 대출금이 1월 19일 만기라고 합니다. 둔촌주공은 1월 17일까지인 실계약 기간 안에 약 70% 이상의 실계약을 해야 PF 시장에 영향을 안 주고 넘어갈 것이라 합니다. 최근에는 크레딧 시장이 비교적 안정화되고 있지만 몇 달 사이에 회사채 금리, 국고채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기업들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과거에 빌렸던 돈을 채권을 발행하여 돌려막기 해야 하는데 이 흐름을 막히면 부도가 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롯데건설과 같은 일도 충분히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는 중국과 미국입니다. 무역 의존도는 중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미국입니다. 앞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흑자 감소가 원인입니다. 중국과 첫 수교를 한 1992년 이후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던 한국이었지만 중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 성적표가 2013년 이후로 지속해서 감소해왔고 최근에는 적자까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우러전쟁이 한참이기도 하지만 중국은 대만을 침공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에 미국, 일본과의 대립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2년부터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위는 중국 정부의 커다란 짐이기도 합니다. 경제지표로 바라보는 중국의 2023년은 무지갯빛이 아닙니다. OECD는 202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4.7%로 예상 후 4.6%로 조정, 골드만삭스는 5.3%의 예상치를 4.5%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는 실업, 고용률만 보면 매우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에 발표한 2022년 실업률은 3.5%로 매우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보여주는 잡오프닝스의 경우 2022년 6월 이후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들이 향후 경제를 예측하는 구매관리자 지수의 경우도 기준값인 50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업의 구매관리자들은 2023년을 침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사오구는 앞으로 경제지표를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M1 통화량만 보아도 2020년부터 돈파티를 즐겨왔습니다. 즐겁게 표현하면 돈파티지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많은 자산에 거품이 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통화를 뜻하는 M1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이 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M1, M2도 2020년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 이후 현재 통화량이 살포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통화량의 약간 하락에도 자산의 가격은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간 국가지원금과 낮은 이율의 대출로 증가한 통화량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통화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도 한국도 거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